두 번째, 담배.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가족 사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들어있던 물건은 담배라고 합니다. 왜 담배가 들어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작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군인들의 호주머니에는 총알과 함께 담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물건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세 번째가 바로 비타민입니다. 너무 놀랍죠? 비타민은요, 총알을 막아주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비타민을 챙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아 가려고 하는 하나의 생존 본능의 최소한을 챙기는 아이템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뿌리는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 앞서 생존 본능의 뿌리를 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도 세계 2차 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영국 상황이 어땠냐면 영국의 시내의 모든 공장들을 다 셧다운 시켰어요. 어떤 공장들이냐면 뭐 생필품, 뭐 수건을 만드는 공장이나 음식을 만드는, 어쨌든 이런 공장들을 전부 셧다운 시킨 다음에 뭘 했냐면 전부 무기 공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산업만, 그러니까 한 공장들만 계속 무기 공장이랑 함께 운영을 했거든요. 그 공장이 뭐냐면 바로 립스틱 공장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전쟁 중에 모든 공장을 문을 닫고 무기 공장으로 바꾼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립스틱 공장을 막 더 활성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영국에서 세계 2차 대전을 이끌던 처칠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단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사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사기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쟁을 이기려면 일단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사기도 중요하고 거기에 나가 있는 전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전쟁에서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없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전쟁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을 돌릴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지금 시대처럼 여자들이 모두, 여성들이 모두 나가서 일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서 무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전쟁 뉴스가 나오고 가족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계속 지쳐 쓰러져서 울지, 나가서 공장에 가서 내가 뭘 해야겠다 생각을 보통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칠이 굉장히 전략가인 게 뭘 했냐면, 야, 립스틱 공장을 전부 다 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 공장을 막 돌리면서 립스틱이 없는 집에는 립스틱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재미있게도 BBC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전쟁 뉴스도 나왔지만 뭐도 나왔냐? 여성들이요, 꾸며라. 뷰티 이즈 듀티. 아름다움은 너의 의무다. 전부 꾸미라는 그런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포스트가 계속 제작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들은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갔어요. 실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내가 립스틱을 바르고 내가 꾸미면서, 아!
뭐냐면 립스틱을 바르고 뭔가 꾸미기 시작하면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그래, 나 포기하지 말고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기세인 거 아세요? 강의도 기세거든요. 그 당시에 영국이 전쟁을 여러 나라가 했잖아요. 영국이 유일하게 방송국, 세계 방송국에 와서 다 찍잖아요. 길거리에 여성들이 우울한 기색이 아무도 없이 전부 하이힐에 정장을 입고 립스틱을 딱 바르면서 공장을 다 가는 이것 자체도 기세가 굉장히 좋은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뷰티 산업이라는 거는요, 생존 본능의 뿌리를 든 산업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립스틱은 메타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한테 아주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난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막 누워있다가 갑자기 드라마 중반부에 음악이 하나 나와요. 막 빵빵빠바밤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거울을 딱 보면서 립스틱을 탁 바르면서 뭐라 그러죠? 부셔버릴 거야. 기억나시나요? 그게 정말 부셔버린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고, 나 그냥 지금부터 좀 잘 살아볼래, 나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라는 생존 본능과 관계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요, 뷰티와 웰니스 산업은요, 나라가 잘, 세계적으로 경제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되고, IMF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잘 되는 산업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의 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매라고 해서요, 실제적으로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때요, 화장품 산업은 혼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IMF 기억나시죠? 한국 IMF 때도요, 화장품 산업 그 당시는요, 성장이 않고 조금만 내려가도 성장으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품 산업은 0.5% 성장했어요. 그리고 9.11 테러 때는 그때 미국에서 온 나라가 전부 침울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행이나 보석 이런 매출은 다 떨어졌거든요. 립스틱 매출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코로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뷰티 앤 웰니스 산업은 점점 잘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존 본능이 이끄는 시장은요, 끝이 날까요? 끝이 안 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멸망하면? 지구가 없어지거나 사람이 멸종할 때 끝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성장할 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뷰티 앤 웰니스 산업은 계속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뛰어들면 누구나 잘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뷰티 앤 웰니스 시장에서 뉴스킵만의 차별화는 뭐가 있냐면 바로 웰니스 산업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차별화 얘기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산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산업, 하나는 보이는 산업이거든요. 보이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보이는 산업이고, 보이지 않는 산업은 바로 건강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웰니스와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어디다가 쓰는지 아시나요? 광고비로 써요. 광고비로 쓰는데,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산업을 프리즘 아이오가 나오면서 20년 전에 스캐너가 나오면서 무슨 산업으로 바꿨죠? 보이는 산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을
좌표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의 웰리스 숫자를 말하다 프리즘 아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웰리스 숫자로 말하다, 이건 저희가 정한 그 프리즘 아이오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 뭐가 있으세요? 당신은 띄세요? 웰리스가 띄세요? 숫자가 눈에 띄세요? 말하다가 눈에 띄세요? 숫자.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몇 체온이 몇 도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 체온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따뜻하다, 몸이 뜨겁다 싶으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체온계로 열을 재보죠. 그러니까 체온을 잰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 같아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요, 저걸 왜 재? 이랬어요. 저걸 왜 재? 아니, 저거를 재서 뭐 하는데? 아니, 필요 없어. 대강 이만 재서 열 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왜 재는 거야? 이렇게 돼서 실제 옛날에는 체온계가 그때도 실험실 안에 있었어요. 전문가들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온을 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냐면, 체온계가 작아지면서 각 가정의 서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체온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재서 내 체온을 숫자로 보는 게 여러분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행동, 사람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손을 딱 이마에 댔는데 열이 38.9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38.9도구나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약을 먹던 병원을 가든, 아니면 나만의 방법으로 물수건을 올려주는 행동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행동하죠. 여러분, 감은 행동을 만들지 못하지만 숫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숫자로 보여주냐? 조규철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노화도 마찬가지고 뭘 숫자로 보여주냐면, 우리 몸은요, 하루에도 엄청난 공격을 당해요. 말씀 주신 노화 공격도 당하고 여러 가지 담배, 미세먼지 이런 공격을 당하는데, 내 몸에 이 공격을 당할 때 막아주는 방패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 늙겠죠. 엄청 늙거나 그냥 늙기만 하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뭘 숫자로 나타내냐면, 첫 번째, 내 몸의 방패가 잘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 내 방패가 잘 이루어져 있을까를 숫자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쟀더니 너무 숫자가 낮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방패가 적은 거죠. 그러면 제가 유스스펜이든 라이프펜이든 G3든 먹고 나서 뭘 하느냐? 방패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색깔로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숫자가 숫자로 0점에서 999점까지 쫙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가 있으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남편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뭐였냐면, 저희 남편이 딱 봐도 혈당이 높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마이 엣지 있을 때부터 항상 가방에 7개, 점심시간 끝나기 점심 먹기 전에 먹으라고 7개를 매일 챙겨줬어요. 근데 정말 토요일날, 금요일날 가방을 열면 5개 남아있으면 다행이고, 7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날도 진짜 많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강의를 계속 하겠어요. 강의 자료도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남편한테 들려주고 서로 이제 핑퐁핑퐁해서 하는데, 그렇게 강의를 몇천 번을 했는데도 7개에서 5개로 줄어들면 많이 줄어들고 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연속 혈당이 있죠. 그걸 채웠거든요. 지금은 7개 싹 없어지고, 7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해요, 세상에. 저랑 같이 나가서 3km를 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와, 이 숫자의 힘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숫자의 색깔에 대한 의미, 숫자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숫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방패를 보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Scan introduced our very first biophotonic scanner. It was the size of a room, took an hour to calibrate, but for the first time ever, it could measure antioxidant levels non-invasively through the skin. In 2002, we debuted a smaller, more portable scanner. It could measure antioxidant levels right from the palm of your hand using Raman spectroscopy, a technology pioneered a century ago by C.V. Raman. Then, in 2003, we launched our first commercial device, the S1. In 2009, we pushed even higher, literally, with the S2 Everest edition. And to test it, we partnered with elite Sherpas, who carried the scanner to over 17,000 feet at Mount Everest Base Camp. We scanned climbers before and after their ascent to see how extreme oxidative stress affected their carotenoid levels. Then, in 2013, we leveled up again. We launched the S3 scanner, a sleeker, smaller, Bluetooth-enabled device. We completely redesigned the user interface on the iPad, pushing portability to the next level. And the result? Scans that took just 30 seconds, making it faster and easier to scan large groups, anytime, anywhere. And now, we introduce the next chapter. Prism IO, your personal wellness companion. Small enough to fit in the palm of your hand, it's backed by science and clinically proven. Instead of scanning your palm, you simply scan your finger to receive your Prism score, a measure of your skin's carotenoid levels. Prism IO is more than a device, more than data. It's intelligent wellness, personalized, powerful, and designed for you. The future of wellness is here, and it's only just beginning. Say hello to Prism IO.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커다란 실험실이요. 내 호주머니 속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0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씩 특징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리즘 IO에 쓰이는 라만 분광법은요, 1922년,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시작이 돼요. 약 100년 전에 이 라만이라는 인도의 물리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 발견한 건 뭐냐면, 야,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빛은 볼 수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수병 안에 비타민 미네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빛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못 보는 걸 빛이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라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22년에 발견하고 1930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1922년부터 1999년까지는요 주로 뭐에만 사용이 됐냐면 그냥 사물의 물질을 분석하는 데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세상 밖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실험실 안에서 이 물질 가져가서 이 물질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이 물질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이런 것만 분석을 하다가 1999년에 유타 대학에서 처음으로 인체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냐면 눈에 딱 비치면 눈 안에 있는 방패를 확인할 수 있는 걸 딱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규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채인 박사님의 여러 가지 스토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들을 입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딱 찾아가니까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타 대학교를 딱 갔는데 여기 있는 사진처럼 스캐너의 크기가 어떤가요? 실험실 한 방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일단 수백 킬로고 가격도 여기 수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수억 원이고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 기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돌아가야 되잖아요. 실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크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기기를 작게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리더님들 생각해보세요. 리더님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지만 측정기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는 물론 디바이스를 만들긴 하지만 측정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지 측정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기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면 GE 헬스케어랑 에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아니고 원래 측정기기를 만들지 않는 회사가 저 기기를 보고 와, 우리 저 기계를 작게 만들어보자 결심하는 게 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막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영진이면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측정기 만드는 회사도 일단 아니야. 너무 커. 근데 너무 큰데 이게 반드시 작아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래도 돈을 투입하고 돈만 문제가 아니라 직원, 고급 인력을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결심을 해서 실제로 4년 뒤에 만들었어요. 이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작아지긴 했지만 어디다가 데려다 놓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 놓기 쉽게 S1 바이오포토닉 스캐너를 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와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의 아버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에디슨 하면 빛이고 빛의 아버지 하면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은 빛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빛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주 그 전에 다른 과학자가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을 어디다 뒀냐? 자기 실험실에만 놔뒀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왜 아직까지도 빛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 빛을 여러분 가정 천장 위에 모두 단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바로 실험실에서 머무는 과학은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아직도 물론 실험실에 머무는 과학을 만든 것도 굉장한 혁신이지만 이 혁신보다 저는 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실험실에 갇힌 과학을 각 가정으로 모두 보내는 게 또 다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5년에 스캐너로 미국 비즈니스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어떤 상이냐? 바로 혁신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혁신이 아니라 미국 비즈니스 어워드 수상을 했는데 여기가 어떤 상이냐면요. 아메리카 비즈니스 어워드, 그러니까 거의 오스카상 같은, 영화의 오스카상 같은 건데 아메리카 비즈니스 어워드 가장 혁신적인 기업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5년 6월에 받았는데 여러분 경쟁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오라클과 페카를 제치고 수상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는 무슨 기업이에요? 뷰티 앤 웰니스 기업이니까 뷰티 앤 웰니스 기업을 제치고는 이해가 되는데 오라클과 페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라클은 뭐냐면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IT 회사예요. 페카는 뭐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1위인 대형 트럭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대형 트럭을 최초로 전기차로 상용화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의 의미는 뭐냐면 뷰티 앤 웰니스에서 상을 탄 게 아니고요. 미국 전역의 모든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산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여기 덥더라고요. 너무 에베레스트 산을 또 갔어요. 혁신상을 받고 크기를 작게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서 다른 일에 몰두를 좀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느냐? 에베레스트 산을 갑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제 산자로서 제가 사실 그 예전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타사 분석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타사 분석을 했는데 에베레스트 산의 뭐 기념적인 스캐너 하면 제가 컨셉이네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컨셉을 많이 써요. 그래서 컨셉이네 이랬을 텐데 세상에 증명사진이 다 있어요. 실제 저희 베이스 캠프였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실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셰르파라는 진짜 오르는 산악인들을 모아서요. 그 사람들 등에 다 이걸 맸어요. 다 이걸 매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저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올라가서 뭘 했냐면 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산에 극심한 환경에 올랐을 때 카르티솔 브리드 수치가 얼마나 떨어질까 그거를 일단 먼저 봤고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캐너를 다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까? 이걸 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극한에서 정확하면 일상에서 완벽하다. 네,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제가 에베레스트 제가 그것도 저번 올해 초반 늘릴 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때도 감동이었지만 증거 사진을 다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진짜 와 이걸 진짜 다 올라가서 다 측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걸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나사 우주복 만들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우주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진짜 스캐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2015년에 받은 상이 뭐냐면요. 2005년에 받은 상은 혁신 기업상이었고 요거는 단독 스캐너 단독으로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호주머니 속에 스캐너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고 단순히 뭐 1년, 2년 개발한 게 아니라요. 100년 전의 기술을 30년 전부터 저희가 어디서 개발한 걸 들고 온 게 아니라 저희 과학자들이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쭉 이어간 제품이 바로 프리즘 아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기계에서 이렇게 작아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끝은 어딜까? 이러면서 정말 하나하나 다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즘 아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내 몸의 방패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노화방 혼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노화 방패가 몇 개나 있는지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굳이 그 공격 막아내야 돼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외부 공격 오는 거 굳이 좀 막아야 돼요? 뭐 공격 오면 주름 하나 생기고 말지 이런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공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상되는 곳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딘 줄 아세요? 1번은 뇌세포고 2번은 혈관이고 3번은 혈액입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이 오거나 내 몸에서 공격 인자가 생겨가지고 내 몸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부셔지는 게 어딜까요? 보통 3번 얘기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1번이에요. 1번이 여러분들 피가 먼저 탁해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뇌세포가 바로 공격받아요. 왠지 아세요? 뇌가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뇌가 먼저 공격당한 다음에 그 다음이 혈관입니다. 그리고 혈액이에요. 여러분 혈액이 나쁘다. 뇌세포가 손상됐구나.
내 혈관은 이미 지금 공격을 많이 당했구나. 혈액이 공격되면 그때부터는 세포 공격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수많은 건강 지표 중에 왜 이걸 제일 먼저 보고 이걸 왜 30년간 계속 주장하는 거야? 이것 때문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격이 통제되지 않으면 질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프리즘 점수는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전 세계의 60%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뭐 지금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몸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패가 없는 전시 상황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은요, 파란색은 돼야지 보통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500점은 넘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500이에요. 와, 다행이다, 500이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나는 보통이니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일도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받으면 공격은 더 세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이라도 보라색으로 가도록 모두 노력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이런 측정이 왜 빨간색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저희가 지금 사실 이건 완성본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데 크게 음식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체크를 좀 해보셔도 되셔서 음식과 안 움직이는 거랑 잠을 한번 체크를 골고루 좀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 리더님들을 위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산행 챌린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 저희가 이건 아직까지 점수가 나오기 전이에요. 점수가 나오기 전에 산행 챌린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프리즘을 일단 다 쟀어요. 여기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나온 사람들한테 무료로 뉴스 스팸과 라이프팩을 지급시켰어요. 와. 그런데 부럽죠? 그런데 원래 아시죠? 건강기능상품법상 제품과 전후는 연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법상 어쨌든 저희가 근데 놀라운 게 한 달 만에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갔어요. 와. 아마 이지부한 유니버스 체력관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6칸씩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법상 저희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분들이 완전 홀릭이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행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행 챌린지 한 달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관리하는데 강사님이 말하는 진짜 모든 걸 내가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생활습관, 스트레스 다 관리하는 거 어쨌든 나는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 왜 나는 점수가 안 오를까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내 몸이 전쟁 중이면 아무리 무기를 입에 넣어도 무기가 바로바로 소모되기 때문에 남는 무기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황에서 무기조차 넣지 않으면 수치가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열심히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강의를 하고 실제 진짜 좋은 걸 다 눈으로 보니까 열심히 먹는데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거예요. 전 운동도 하거든요. 나름 막 3km 달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잘 안 오르는데 제가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강의 뭐 해야 될 게 있거나 이러면 예민해가지고 중간중간 되게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타임을 어떻게 먹냐면 제가 강의할 때 쭉 연결해서 먹으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쭉 연결해서 먹다가 요새는 제가 또 이제 뭐 다른 걸 막 먹으니까 잠이 이제 정말 안 오는 날만 뜯어가지고 먹고 다시 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수가 안 오르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수면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한 2달간 푹 자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몇 살 정도가 그런 게 많냐면 60대 이상이신 분들.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말 많이 먹는데 수치가 안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장을 체크해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우리가 흡수율을 높여가지고 넣어도 흡수하는 장의 상태가 너무 나쁘면 결국 흡수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킨이 제공하는 솔루션, 새로워진 라이프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비타민, 미네랄은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똑같으면 묻진 않았겠죠. 리더님들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소비자 조사할 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때도 그렇고, 좋은 비타민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고함량 비타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맛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맛집의 비결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이 집이 맛집인 이유, 비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거요? 내 입에 맞기. 그때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이 미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런가?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맛집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양념의 조화가 재료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양념이 맛있어야 그 집의 음식이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정말 맛집의 그런 양념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양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무조건 많이 넣은 비타민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물컵에 조금 비유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요. 물컵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물을 끊임없이 넣으면 물컵이 넘치나요? 넘치지 않나요? 넘치죠. 우리 몸도 너무 많은 함량의 비타민을 넣으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고함량은 빠져나가는 조금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B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D도 있고 미네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골고루 빠져나가면 그래도 골고루 적게 먹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 골고루 빠져나가면 적당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미네랄이랑 비타민은 달리기 속도가 다 달라요. 싹 다 달라서 물컵은 딱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아연이라는 애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뛰어가서 얘를 많이 집어넣으면 얘가 막 뛰어나가서 물컵을 반 이상 차지하면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이 조금씩밖에 않고 꼴찌가 누구냐면 철분이에요. 그래서 철분의 흡수가 진짜 힘들다고 하고 철분을 공복에 먹으라고 하고 단독에 먹으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얘는 진짜 너무 느려도 너무 느려요. 그래서 얘가 비율을 잘못 맞추면 철분은 영원히 못 먹고 끝나고 변비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비율을 잘
잘 맞춰야지 얘가 쏙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고함량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금 설계하는 것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소금도 많이 넣고 고추장도 많이 넣고 간장도 많이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으로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음식을 내놓으면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가죠. 그래서 맛의 실패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영양의 실패는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맛집의 비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할게요. 제가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고객을 반영해낸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에 연잎밥집을 차리면 그 연잎밥집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80대, 90대가 많은 마을에 엽기 떡볶이를 차리면 그 집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고객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저희는 뭘 반영했느냐? 전 세계 미량 영양소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생각했을 때 서양인끼리는 비슷할 것 같고 동양인끼리는 비슷할 것 같잖아요. 싹 달라요. 정말 심지어 중국, 일본, 한국이 생김새는 비슷해도 영양 부족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분석을 어디서 했냐? 하버드 대학 연구와 미국 국립보건원 NIH 지원 최대 규모의 영양소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50개국의 레시피를 모두 다 다르게 짰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비타민 E와 요오드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와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중국보다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요오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부족한 거,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6, 엽산, 아연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어때요, 여러분? 충분한 게 셀레늄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아신 전부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심심한 건 아니고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이 나라는. 그래서 순간 라틴 아메리카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비타민 파는 탑5 사이트를 다 들어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함량 비타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고함량 비타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에 맞는 비타민이 설계가 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아마 2026년에 뉴스킨에서 들어가는 게 라틴 아메리카에 딱 맞는 비타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은 비타민 E와 철분이 부족하고요. 칼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가 부족한데 여러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어떤 게 되게 많이 위험하냐면 우울증, 자만 이런 거 되게 안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울증 1위 국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미량 영양소 부족과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탑5 안에 드는 질병이 조금씩 일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라틴 아메리카랑 한국이랑 어디가 더 큰일 났을까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앞에 있죠.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완전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랑 중간중간 부족한 거랑 어디가 더 심각할까요? 어디요? 한국? 왜냐면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한국. 정답은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한데 보통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처럼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건강이 떨어지고요. 우리나라처럼 특정 몇 개의 비타민이 부족하면 특정 질병이 빨라지는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더 나쁘다가 아니라 둘 다 관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B6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비타민 B6를 엄청 늘리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더님들이 보시고 왜 여기 보여있는 표와 실제 비타민의 배합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거 미네랄 균형까지 싹 다 맞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변경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제가 이번에 이 균형을 계산하면서 뉴스 스팸 계산해봤거든요. 100점 만점에 1000점이에요. 진짜 완벽해요. 얘는 정말로 완벽해서 괜히 뉴스가 아니구나, 왜 괜히 그게 아니구나, 정말 완벽합니다.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Nutrition is that, 우리가 We are the one이라 전 세계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영양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프리즘 IU가 나온 것이 굉장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고 나면 앱에서 그 측정과 관련된 상담이 나옵니다. 앱에 대한 상담도 있고 리더님들끼리도 상담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담이 딱 이렇게 제공이 되고 나면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걸 앱에 다 엮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루션을 주는 것까지 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제가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이요, 차만 팔고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차가 막 가면 거기다가 몇백 개 센서를 두고 차가 고장이 딱 날 것 같으면 알림을 줘요? 알림을 주지 않나요? 알림을 주죠. 알림을 주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같으면 현대 AS 센터는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들은 자동차를 딱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서비스까지 연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더 대박인 건 뭐냐면, 테슬라는 뭘 또 했냐면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은 거 하나 더 했는데 뭐냐면 테슬라가 그 수많은 센서 중에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분석하는 센서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운전을 진짜 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다음 달 보험료 엄청 오르겠다. 너한테 맞는 보험은 이거다. 그리고 운전을 엄청 안전하게 하면 야,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보험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험은 너한테 비싸. 너한테 맞는 보험은 이 보험이야라고 보험을 제안을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테슬라는 보험회사를 인수했어요. 한국에서 말고 이건 미국인데 미국의 보험회사를 인수해서 보험까지 함께 판매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주예요. 그러면 알아서 AS 센터도 연결해주고 보험까지 다 연결해주고 내 운전까지 다 분석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다음에 차를 바꿀 때 테슬라로 바꾸겠어요? 다른 걸로 바꾸겠어요? 테슬라로 바꾸겠죠. 바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담이 들어가잖아요. 상담이 들어오고 나면 솔루션이 제공이 되죠. 그러면 이 고객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제대로만 먹으면 점수가 제대로, 이렇게 또 연결하면 운동도 포함시킬게요. 운동도 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솔루션을 제대로 이행을 하면 점수가 오를까요? 점수가 안 오를까요? 안 올랐으면 저희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그러면 그 고객이 다음 제품, 내가 이 제품을 다 먹었으니까 제품을 살 때 이걸 살까요? 다른 걸 살까요? 당연히 이걸 사겠죠.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A라는 비타민을 샀는데 두 번째 A라는 비타민을 다 먹고 또 A라는 비타민을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브랜드 체인지 비율이 한 80% 넘거든요. 고객은 A라는 걸 샀으면 다음에는 B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A를 사면 A를 그대로 계속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을 뉴스킨의 생태계 안으로 초대하는 프리즘이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나오는 뉴스킨의 생태계로 초대하는 프리즘 아이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